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결정짓는 세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도파민이 있고 세로토닌이 있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있답니다. 세 가지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봤습니다만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느냐로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듯이, 우리는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사이에 균형 감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쾌락이나 열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성욕과 식욕이 너무 과해도 당연히 문제일 것이고, 불안, 부정적 마음, 스트레스 반응, 이런 것들도 또 너무 과하면 우리는 밸런스를 잃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두 놈 사이에서 우리 공부를 보면 오행 중에 토가 적절한 중간에서 컨트롤을 해주듯이, 세로토닌이라는 놈이 이 둘의 관계를 실소의 적정 수준 같이 잘 유지해 주는데, 평소에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거는 공격성과 사회성, 정서 등 많은 심리 기능에도 통제 기능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세로토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잘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다음에, 아직 완독을 못해서 완독을 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로토닌의 현실작용으로 이 교수님이 내용한 것을 보면,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열 구조가 떨어진다, 스트레스가 상승한다,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상승한다, 질병의 상대적 노출이 많아진다, 불평 불만이 많고 부정적이다. 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게 좀 다분히 의학적이고 그렇다면, 뒤에 지금 설명한 건 우리가 명의 상담하면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서열 구조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이나 집안에 아까 우리가 삼합으로 봐도 되고 방합으로 봐도 되고, 우리는 같은 가족끼리에서도 상대적인 상실감 또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니까, 이러한 작용들, 세로토닌의 작용은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라기보다는 우리 명리의 운의 상승과 하강일 때 나타나는 상태하고 유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연구해 볼 만한 과정이 아닌가. 세로토닌이 한 인간에서 미치는 상대적인 수치 계산과 명리적인 관점에서의 운의 상승과 하강을 본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하고 박수 칠 만한 유관성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은 주위에 다양한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현대사회에서 명리학이 가야 될 어떤 한 길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기는 환절기에 이 여명의 어두움이, 우리가 해 뜨기 전의 어두움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죠? 긴 터널을 가다 보면 지겨워 이제 혼돈이 오고 거리감이 상실할 때쯤이, 그 조금만 지나면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추운 곳에서, 한없이 추운 곳에서 감기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거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환절기에 모든 병들이 오게 되고, 우리 삶도 어쩌면은 그러한 환절기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샘플로 보고 있는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무신, 병진, 뭐 신은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여자분이 지금 20대부터 해자축이라는 공간적인 제한, 온도적인 제한에 뭐까지는 안 봐도 공간적인 제한으로만 봐도 축해자로 오면서 굉장히 공간적인 특수성 사이에 놓여 있었을 거다. 제한이 있는 공간에서 움직여 왔을 것이다. 근데 아래우로도 지금 글자들이 다 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면 과연 이분이 있었던 공간은 어딜까 보니까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을 저녁에 가게를 문을 여셔서 새벽 서너 시에 끝나는 직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뭐 연구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밤새 공부를 하고, 또 뭐 토건을 파는 박스, 또는 독서실, 또 외국과 관계된 일을 하신 분, 다양하게 직업의 특성은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분 역시도 현실로 보면 제한된 공간에서 직업적인 분을 지내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묘하게 실제로 어려웠다 하면 34세서부터 43세까지가 다시 더 더럽게 보면 28세, 24대운의 그 중반부부터 해서 15년이 더 어렵고 힘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내 육체적인 에너지가 환경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때에는 극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성 나이가 40세가 넘어가고 50줄에 접어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의 분비를 육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51세인 지금 우리는 해는 안 바뀌었어요. 무술년으로 본다면 이 구조는 굉장히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제 1년이면 신의 대운의 끝자락을 빠져나가는데 해필 그 마지막 단계의 51세 운에서 무술년을 만나 지지 식신을 충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그 전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식신을 충하는 운이 12년 전에도 있었겠지요. 24년 전에도 있었겠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팔자의 운이라는 게 내 인생의 환절기, 뭐 남녀 구분 없이 뭐 50대 정도 되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오겠지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지금 앞으로 3년이 펼쳐질 게 해자축이 펼쳐져요. 제가 감히 보기에는 51세의 갑술 수월에부터 이 사주는 뭐 굉장히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왜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그동안 30년 동안 펼쳐진 음기가 쌓이고 쌓인단 말이죠. 제가 이 시골에 살아보니까, 산에 살아보니까 하루 온도가 영하 20도로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집이 다 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하 1도가 3일만 되면 다 얼어버립니다. 그렇게 얼었던 또 땅이 수도가 저희 집 기준으로는 수도가 어느 한날 영상 10도라고 녹지 않습니다. 땅은. 그러니까 그게 개입이 생기죠. 영상으로 된 온도가 뭐 2, 3도라도 한 5, 6일 가야 돼. 그래야 녹아요. 하루 뭐 10도, 뭐 15도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해동이 되지는 않더란 말이죠. 이 사주가 지난 30년을 지내오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도 51세 무술년을 만나 식상이 왜곡되고 꺾이는 상황이 오는 것은 이 양반이 직업이 없었다면 자식 문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성으로서 갖는 자기의 성적인 부분에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전개되는 앞으로의 3년이 사실은 걱정이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수로를 지나서 30년 대운의 겨울 대운의 끝자락에 하필이면 술년을 만났고 그 끝단이 또 해자축으로 이어지는 이 3개월이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한절기일 것이고
인생의 여명이라고 봐진다.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는가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를 했다면 이미 그 수월이 오기 전에 아주 그나마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봄, 여름에 이러한 겨울이나 운의 흐름을 가지고 여행이라든지 기타 직업 전변이라든지 취미의 다양성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좀 가져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팔자에서 우리가 대운의 흐름의 끝자락, 그 다음에 그러한 운에서 환절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게 연령층별로 다르다. 젊은 시절이라면 직업의 전변이 왔을 테고, 또 그게 더 젊으면 이럴 때 자식을 가져서 산후 우울증이 좀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조절로 어느 정도는 극복될 것이다. 제가 이제 많은 임상을 통해서 느낀 것은 어린 시절이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운에서 어려웠던 것은 대부분 다 견딥니다. 대부분 다 견뎌요. 그런데 50대가 접어들면서부터 온 어려움은 이미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우리 삶 자체가 가을, 겨울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운의 흐름을 안 봐도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자연이 준 내 육체나 환경의 계절이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가을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40대부터 봐야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 40, 50대가 가을이라고 저는 봐져요. 어떤 분들은 가을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60대 중반까지를 건강이 안 좋더라도 암이 있더라도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유지가 되면 그 뒤에 가면 삶은 또 좀 나. 달려오는 속도의 탄력성이 이미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려움은 제가 볼 때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20년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인생 자체의 환절기라고 봐져요. 이런 때에 우리 사주감은 젊은 시절에 이런 게 왔던가 하고의 해석 방향은 달라야 되고 또 일어나는 일들도 달라져요. 제가 볼 때 이런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 30년 전에 왔다면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식신의 왜곡이 생기는 일들로 극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식신의 여성 입장에서 식신의 변화, 식상의 변화가 오고 왜곡이 된다는 것은 우리 호르몬의 조절 중에서 올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성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 성적인 부분 역시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때에는 우리가 향후 이런 유사한 사주가 있다면 최소한 늦어도 6개월 전쯤에는 그런 메시지를 파악해서 다양한 변화를, 그래서 식상의 변화를 미리 각도를 틀어주는 게 우리 명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습니다.